그래서 오늘 공부할 이제 손에 이제 처음 이제 등장하는 글자가 저 앞에서 한 얘기니까 뭐 손가락 5개 다 그려 놓으면은 손숫자죠. 예? 네. 그래서 5 손가락을 편 손의 정면도다. 수는 수야라 하는 말은 손으로 헤아려지는 것은 다 헤아려지는 것은 숫자의 그 어떤 인식 상태의 삶을 살던 때가 있지만 손으로 안 되는 수를 더 많이 헤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예? 그래서 많은 것은 세계이며 긴 것은 구부린다. 여기에서도 계속 삼수 분화, 삼수 문화 뭐 이런 삼재 사상 등등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손숫자의 상징적 의미로 불어난 글자가 바로 또우자인데 또우자를 해서자형으로 쓸 때는 이렇게 쓰죠. 예? 예? 근데 이것은 손가락 5개를 3개로 줄여놓은 상태라고 그랬죠, 내가. 예? 예? 거기에 긴 것은 구부린다 하는 그런 글자들이 이게 손숫자의 상태가 해서자형으로 해서는 이렇게 구부려 놓는데 털모자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구부려 놓죠. 네. 그래서 구분을 두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는 왼쪽으로 구부리고 하나는 오른쪽으로 구부려 놓고 긴 것은 구부린다고 하는 한자의 그 어떤 조자의 내용들이 해서자형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일단은 그 해서자형에서 끝허리가 구부러져 있는 것들은 긴 것이기 때문에 구부려 놨다. 근데 방향을 달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위에는 다 똑같은데 밑에 구부러진 방향에 따라서 그 글자가 확 달라지는 거 글자의 대표적인 것이 손숫자하고 털모자 그 어떤 상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수부라고 하는 거 신부라고 하는 거 거기 다 써놨네 내가. 예? 그래서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제 한자적 표현으로 공작인인데 그것은 손 쓰는 것이고 손봐주다고 하는 것. 신부는 이성인이라고 하는 표현의 다름 아니죠. 예? 그래서 두 부숫자가 전체 문자의 약 4분의 1 정도다. 내가 아까 표현을 잘못했어요. 그 손숫자 부수하고 신방변 부숫자의 글자가 전체 한자의 4분의 1 정도다. 예? 네. 네. 이런 것까지도 지금은 확인이 돼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절배자는 손숫자가 2개 있는 것이다. 예? 근데 거기다가 이제 아래 하자 그 어떤 상태를 더 보태 가지고 우리가 절배자의 형태가 지금 현재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써져 있는 것들은 지금 몰라도 되는 내용들이지만 한 번씩 읽어보세요. 예? 뭐 친구, 근계, 뭐 태계, 배계 이런 것들은 그 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 이제 배계, 예? 태계 이런 것들은 스승에 대한 표현이라고 했는데 두 손을 이렇게 가지런히 모으는 것하고 두 손을 막 이러는 것하고는 그 손짓의 그 바디랭귀지가 전혀 느낌이 다르죠. 아이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아이 그러죠. 그리고 빠이빠이 하고 헤어질 때. 예? 이 몸의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두 손을 이렇게 합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모으면은 가지런하게 모으면 그렇지. 아까 저 얘기는 공경. 두 손을 모은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하단전에다 이렇게 모으면은 육아의 전통적 예절의 방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있는 상태가 바로 절배자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육아에서는 뭐 이제 조아릴 돈자에다가 머리 숫자에다가 돈 수백 배, 불가에서는 오체투지 뭐 이런 걸로 저르는 방법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 것을 내가 중언부언 써놓은 거예요. 지금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자가 이제 손가락 3개로 이제 줄여놓은 글자인데 손의 다른 어떤 짝을 이루고 있잖아요. 손은 왼손이 있고 오른손이 있고, 예? 그래서 또 하나 더 있는 좌우에 나눠지는 한쪽 손이 우리말 또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또자도 또자지만 두 개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또역자 같은 것이 있어요. 또역자 같은 것. 이런 것은 이제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게 큰 대자라고 그랬죠. 예? 네. 이게 또역자가 이렇게 한 거예요. 큰 대자에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예, 요것은 뭐예요? 팔이죠? 이것은 두 사지고, 이게 팔에 여기 겨드랑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양쪽에 점 2개 찍어 놓은 것은. 손도 2개지만 그 손을 2개를 오므렸다 펼다 할 때 그 사이에 겨드랑이도 똑같이 좌우 대칭으로 또 있죠. 그래서 겨드랑이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큰 대자에 위에 팔 사이에 겨드랑이의 1점으로 나누는 것인데 그게 겨드랑이 액자에 원래 겨드랑이 액자의 본디자예요. 이렇게 쓰는 것이 겨드랑이 액자가. 6달월, 고기 육자 6달월자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겨드랑이 액자예요. 이게 겨드랑이 액자. 이건 고기 육자고. 근데 겨드랑이는 뭐예요? 또 하나 더 있잖아. 그래서 겨드랑이 액자를 또 역으로도 쓰는 것이고, 또 차자는 뭐예요? 그릇을 이렇게 포개 놓은 상태야. 한 층 위에 또 하나가, 접시가 이렇게 쌓아 놓을 때 보면 위에 한 층 하나하나 차곡차곡 또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또라고 하는 대표적인 3글자를 거기다가 내가 설명해 놓은 거예요. 첫 번에는 또자, 그 다음에 또역자, 또차자. 이 3가지만 알으면은 이 또자에 대한 공부가 끝나는 거예요. 한자 공부는 이 조사 공부, 허사 공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할지 허사를 할지 한자에서 꼭 알아야 할 허사, 특히 그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허사 중에서, 조사 중에서 또라고 하는 글자의 대표적인 것이 또자, 또역자, 또차자 3개. 3개만 알으면 뭐 다 아는 거도 또에 대한 한 다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알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손에 이제 오지가 있죠. 오지. 5개의 손가락에 명칭이 있죠. 무지. 어미모자 들어가 있죠. 손수변에 이게 제방변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손수변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여기에 어미모자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이 무지. 그래서 엄지손가락, 그 다음에 식지, 2번째 손가락, 수저젓가락 잡을 때 엄지하고 식지 2개가 항상 같이 잡아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밥식자 식지가 된 거. 그 다음에 진짜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로 길기도 하고, 예? 그래서 가운데 중자 중지. 그 다음에 4번째가 무명지. 얘가 이름이 없다는 뜻이에요. 없을 문자 이름 명자니까. 예? 그 다음에 제일로 작은 거 소지. 그래서 5 손가락에도 각각 이름이 있더라. 여기에서 특히 이름도 없는 무명지가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여기다 안 띄워놨네, 내가. 안중근 의사 사진 나오는 거 있었잖아요. 안중근 의사 손도장 찍어 놓은 거 여러 번 봤죠? 네. 책 같은 데 보면은
예? 그 양반의 손도장이 왜 찍어놨겠어요? 그 손도장 찍어놓은 거 자세히 살펴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했을까? 손가락 하나가 어떤 놈이 없어? 무명지가 없나 봐요. 바로 무명지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무명지가 네 번째 손가락이라고 했죠. 네. 왜 무명지가 없을까? 한마디가 없어. 그것도 다 없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만 없는 거예요. 맨 끝털이에. 왜 그랬겠어요? 그렇습니다. 손은 모든 도구를 움직여야 되고 밥 먹는 데도 그렇고 무엇이고 손이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한 제약을 받는 것이죠, 인간한테는. 근데 그 손가락 5개가 다 기능이 있는데 네 번째 손가락은 기능이 그 위에 있는 중지, 식지, 무지, 소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기능하게끔 하는 보조 역할을 할 따름이지 사실은 특별한 기능이 없다고 본 거야. 그렇기 때문에 걔를 내가 스스로 내 몸을 해야 할 때에는 소위 얘기하면 피를 가지고 어떤 맹서 행위를 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감정이 격해지고 말이 어떤 굳은 의지를 막 결계해 가지고 표현하고 그럴 때에는 자기가 자기 몸을 해야 하죠. 자기 몸을 해야 할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오는 것이 혈서라고 하는 행위잖아요. 혈서를 쓸 때 이 무식한 놈들이 새끼손가락을 깨물어 가지고 일하라고 쓰고 있다고. 그건 굉장히 무식한 놈들이 혈서를 쓰는 거예요. 무명지로. 더불어서 알아두라고 내가 한 거예요, 지금. 네. 왜 안중근 의사는 무명지의 끝허리를 물어뜯어가지고 혈서를 쓰셨을까? 그것도 이유가 있더라. 이런 얘기를 내가 지금 설명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훌륭하다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다 많아. 너무나 많아. 우리나라에서는 나는 안중근 의사 같이 존경스러운 분이 없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예? 특히 안중근 의사답게 만든 이는 누구냐? 어머니. 어머니이고, 그 다음에 최재형 선생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생이 그 옆에는 있었다 하는 사실까지도 내가 언급한 적이 있죠. 다시 한번 강조원이라고 내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법붕자는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인데 여기가 달월자 같이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이 단독글자죠. 이건 달월자가 아니라 여기에 이제 세족자가 이렇게 되면은 붕세붕자가 되는데 우리가 철새라고 하는 그 날짐승들이 이렇게 날라서 이게 비행을 하는 그 모습 중에서도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가을이 되고 봄이 되면 철새들이 이동을 하죠. 네. 철 따라서 이동하는 것을 철새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특히 이제 청둥오리 같은 것이 그 비행하는 거 보면 어떻게 돼? 이동을 할까? 슬슬. 이렇게 V자가 옆으로 누워져 있는 형태로 탁 편대비행을 하죠. 그래서 앞에 대장새가 하나 가고 그 다음에 삼각형의 모습을 하늘에다가 V자가 옆으로 누워있는 것 같이 해갖고 착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가을철에 기러기 때 이런 기러기 떼들이 이제 날아가는 것을 기러기 안자를 써가지고 안행이라고 해요. 안행. 기러기 안자에다가 단일행자를 써가지고. 그렇게 질서 있게 날아가는 형제 간의 우애를 표현할 때, 친구들 간의 우정의 어떤 친구들의 그 어떤 일사불란한 그런 행위 같은 거, 질서 있는 행동 같은 것을 안행이라고 해요. 기러기 안자, 단일행자. 예?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형제 간에 우애하고 그러는 상태, 이런 상태를 안행이라고 한다. 근데 지금 청둥오리가 그렇게 편대 V자 형태가 누워있는 것 같이 비행하는 것을 일러서 벗붕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달월자가 아니에요. 법붕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원래는 점점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지금 대장새가 한 마리 날아가고 있어요. 대장새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착하니 편대비행하고 있는 모습을 상영한 것이 붕세붕자의 그림의 원형이에요. 붕세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편대비행을 하는 안행을 하고 있는 맨 앞에 길잡이 새 있죠. 그 대장새를 일러서 뭐라고 한다? 붕세라고 하는 거예요. 붕세. 이게 거기에서 이게 한자, 문자, 이제 자원학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니? 이제 전체 상형이라고 해요. 전체 상형. 이런 거예요. 여기 대장새가 있어. 이렇게 지금 편대비행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대장새가 이렇게 편대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 전체를 얘기할 때 붕세붕자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림으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어야 돼요. 이 붕세붕자는. 그렇죠. 이것은 V자에 해당하는 거고 이것은 대장새를 얘기하는. 네.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전체 상형 그래요. 전체 상형. 운전 전체. 예? 상형자는 상형자인데 전체 상형이다. 이게 새 낱마리를 그려놓은 게 아니라 새떼가 날아가고 있는 전체를 상형해 놓은 글자다. 그런 것을 표현하는 문자학의 전문용어로는 뭐라고 한다? 전체상. 전체 상형. 이런 거는 이제 자원학에 이제 상형자에도 여러 가지 그 상형자의 분류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전체 상형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때 붕세붕자가 등장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정치 사회에 등장하고 있는 각 정당들의 그 모습이 있죠. 예? 네. 어느 한 사람을 얘기해서 거들묶어서 얘기하자면 거기에 지금 대표로 군림하고 있는 그 새 한 마리들이 있죠. 네. 우리가 닥치고 있는 접하고 있는 현실 사회에서는 아주 몰상식한 그런 붕세들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게 붕세떼들이. 예? 어디로? 안 좋은 곳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어. 저쪽 시베리아로 가야 되는데 여름이 되니까 시베리아로 가야 할 것 아니에요. 청동아리가. 근데 이 역적놈들이 지금 저 미얀마로 가고 있어. 적도 쪽으로 날아가고 있어 지금. 더워 죽게.